자, 그동안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언니님이 자주 한 번씩 언급을 하셨던 단어가 있는데 want와 fact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뭐 사실, 현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었죠. 오늘은 딱 그 주제로 want와 fact에 대해서 좀 얘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단어에서 주는 직관적인 느낌으로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시겠지만 원투는 말 그대로 바램입니다. 나의 바램. 이 바램 안에는 주관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근데 주식은 심리게임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신의 주관적인 바램이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해석이 그 자신의 바램에 맞추어진 짜맞추기식 포장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팩트는 말 그대로 내 바램이나 나의 주관적 해석 말고 있는 그대로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주식 투자 자체가 논쟁이나 논란이 많은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조그만한 이슈 하나 가지고도 그거를 얼마나 의미부여를 많이 하느냐 이 자체가 주관적이잖아요. 미세한 이슈 하나가 있는데 이 이슈를 가지고 첫 번째 친구는 이거를 이렇게 좋게 보고 있고 두 번째 친구는 이렇게 그냥 요 정도로만 보고 있고 이미 여기서 해석이 갈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에 대한 거는 많은 논쟁과 논란이 유발되고요. 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해석이 다 달라지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프로가 되고 아니면은 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고수의 반열에 오르면 오를수록 이 부분을 되게 냉정하게 스스로를 체크업을 해 나가요. 이것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인가 팩트인가. 네, 끊임없이 그거를 체크업을 합니다. 그 과정에선 당연히 자신의 감정은 싹 빠져야 돼요. 제가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논란 중에 하나가 논란일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이런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게 화천기계입니다.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흐름 아니면은 최근에 시장 악재를 덮쳤었던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 똑같이 바닥을 찍었었을 때 여기서 이러한 재물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시점에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적자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누군가는 이거 적자 계속 나고 있는데 더 안 좋아질 거다 라고 말을 할 거고 누군가는 이 정도 적자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충분히 그냥 이 숫자만 본다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원타 팩트를 예를 들게 되면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를 찍고 있지만 앞으로 성장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거는 원트죠. 성장할지 성장하지 않을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치적으로 나와준 것도 아니고 팩트 자체는 모르는 거예요. 성장할 거야 성장성에 베팅하는 건 원트예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여기서 얘는 성장할 거야 하고 성장성에 딱 베팅을 했다. 근데 주가가 올랐다. 이게 잘한 걸까요? 결론적으로 수익을 냈으니까 뭐 잘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석은 조금 저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냥 원트에서 나오는 결과론적 수익, 결과적 수익밖에 안 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왜냐면 이걸 인정하면은 주식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제가 보는 팩트는 이거거든요. 주식 시장의 주가의 파동이 실적에 무조건 정비례 같은 시점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저는 이건 시장의 팩트라고 생각을 해요.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되게 정직하게 같이 움직여주면은 주식시장이 참 쉽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이 시점에서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성장성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뭐 봐야 될까요? 이 상태에서 봐야 될 거는 이 주식의 그냥 적정 주가예요. 얘가 얼마 정도 적정 주가일 것이냐. 그냥 단순히 놓고 보게 되면은 되게 단순하게 말하게 되면은 이거 2019년 12월 실적 발표 나오고 9월달, 12월달 이쪽으로 넘어가는 실적 발표 실제 시즌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앞부분에서 유추가 된단 말이에요. 이미
바닥이. 시점으로 따지면 2019년 이때쯤에 실적이 나왔을 때 이 정도 주가였으니까 네. 여기가 바닥일 거다라고 단순하게 유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기가 바닥일 거야 이런 거 자체도 뭐 바램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보여준 모습만을 체크하게 되면은 이 정도 부근에서 이미 마이너스 적자에 대한 움직임이 시장에서는 충분히 예측이 되거든요. 3분기, 4분기 전부 다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도 이쪽에서 움직여 줬어요. 시장이 이렇게 보여줬어요. 힌트를 줬습니다. 팁을 줬어요. 얘가 성장을 할지 성장을 하지는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그냥 글로벌 악재가 있었잖아요. 바이러스. 그 부분이 해소가 되게 되면 탄성적으로 올라와주는 가격. 여기까지는 그냥 시장 생리적으로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팩트죠. 네. 그리고 실제로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저 적자를 흑자 전환하느냐 아니냐 그런 거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이쯤 됐었을 때 저 종목의 재물을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의 재물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적자가 심화되고 바이러스까지 이뤄지고 나면은 얘는 점점 더 안 좋아지겠지. 그러면 여기서 더 빠질 거야. 뭐 할 거야. 이런 살붙이는 해석들이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이런 게 거의 다 원트라는 거예요. 긍정적 원트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한 건 부정적 원트도 똑같이 분석을 할 때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 종목이 뭐 계절 관련주이긴 합니다. 계절을 타요. 작년에 고점을 놓고 올해 만약에 이 정도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이때 여기서 작년보다 더 고점을 높여줄 거야, 고점을 돌파할 거야, 아닐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돌파한다고 예상을 하든 돌파하지 못한다고 예상을 하든 둘 다 뭘까요? 둘 다 원트예요.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근데 제가 말하는 팩트 자체는 돌파했어요. 돌파했으니까 돌파했다예요. 이미 돌파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작년 여름보다 올해 여름이 안 더울 수도 있는데 막 여기서 이제 확대 해석을 합니다. 그 왜냐면은 뭐 실적에 대한 예측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원트라기보다는 예측을 말하는 거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중요한 원트와 팩트 같은 경우에는 그 해석을 자신이 가장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냥 내려놓으시면 단순해져요. 나왔거든요. 이미 결과로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팩트라는 거예요. 네. 이 말이, 이 돌파가 올해 여름이 작년 여름보다 더 더울 거다, 이걸 확정짓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고, 그러한 수급이 몰린 거예요. 얘가 근데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면 얘는 이제부터는 진짜 여름이 덥고 안 덥고는 상관없거든요. 더울 것 같은 기대감만으로 얘는 파동을 엄청나게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수급의 하나를 보고 들어가는 건데, 이때 여기서 만약에 이걸 보는 순간 난해해집니다. 여기서 원트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적을 이제 예측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네. 근데 주가는 실적 예측 전에 충분히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얘는 또 다른 원트, 이제 긍정적 원트를 보게 되면 얘 고점 돌파했어. 그럼 얘 이 위에서만 놀 거야. 이것도 원트죠. 그렇죠. 무조건 위에서만 놀까요? 아니면 쭉쭉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거기서 그냥 박스 그릴 수도 있는 거고. 네. 딱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원트와 팩트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느낌은 종목의 원트는 대다수가 이 종목을 자신이 통제하려고 할 때, 자기가 이 종목을 분석하는데 아니면 알아보는데 시간 투자 많이 했으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이 답안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본질적인 욕심 같아요. 언니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그런 그 팩트라는 거는 현재 주가와 수급 이거 말고 없다는 얘기야? 이 얘기로도 좀 들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것도 팩트잖아. 어쨌든
실적이 올라가고 있고 오늘 뭐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날씨가 유난 덥고 그런 것도 팩트잖아. 그래서 이거를 얼마든지 이거보다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걸 텐데 그런데 계속 이제 말하는 거는 이 주가 현재 주가와 뭐 수급이 몰렸다는 그 이 차트에서 보여지는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네.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갖는 분들은 조금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연봉으로 지금 봤어요? 네. 이미 반영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팩트를 볼 때 그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차트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의 생리를 알아야 된다는 게 이 숫자를 보고 그런 판단이 들 정도가 되면 시장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근데 지금부터 다시 반영될 거야. 이게 원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니님의 얘기를 종합하면 네. 실적을 기반으로 주식을 하는 거는 그건 좀 비합리적이고 약간 좀 기도매매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로 들려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실적을 기반으로 매매를 하고자 한다면은 솔직히 말하면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는 정보만 가지고 숫자 조합 띡 해가지고 성장성으로 투자한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노력해서 뭘 봐야 될까요? 진짜 말 그대로 흔히 얘기하는 현장 조사를 하든 그 산업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하든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유추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실제로 기관이나 그런 데서는 그런 레프트나 그 분석 현장 산업 분석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서 네네. 현장 조사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 부품 부속값 변동까지도 유추하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거든요. 네. 그러면서 성장성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팀 단위로 이루면서 분석하는 애들의 준하는 속도로 해주셔야 돼요. 그걸 혼자서 거기에 현실성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성장성 투자가 꽤 어렵다, 가치 투자 생각보다 어려운 영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언급했었던 사람이고요. 공부 잘하는 그 100명이 나눠서 분업으로 해서 산업을 분석하고 이런 부품 가격의 미세한 변화까지 다 적용해서 그거를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잡아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춘 사람과 나 혼자 발로 뛰면서 분석하는 게 누가 속도가 빠르겠냐라고 하게 되면 그들의 속도를 내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 생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면 아는 사람일수록 쉽지 않다라는 거를 아마 알 거예요. 저는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서 주어진 정보를 보고서 이제부터 성장할 거야, 이 얘기인데 이게 좀 많이 늦어요. 방금 얘기한 것도 내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거야, 이게 원트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냉정하게 팩트를 보려면은 얘 성장했고 성장할 가능성 있어. 근데 주가에도 반영됐어. 이게 팩트죠. 주가에 반영됐잖아요. 연봉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2017년이랑 한번 놓고 보게 되면은 매출 한 2배? 2.5배 정도 올랐다라고 보는데 2017년도 여기서 이미 주가도 2배 이상 올랐어요. 이미 충분히 반영은 됐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 자리라는 거는 진짜로 그 매출이 이 매출 기대치 자체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의 어려움은 항상 변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나 이런 외부 악재로 인해서 내수 경기 많이 실제 매출 타격 많이 입잖아요. 전년 대비 몇십 프로씩 다 마이너스 나고 이런 변수의 여지가 훨씬 더 많은 상태예요. 이미. 그러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분석했었을 때 팩트로 가려면은 지금 더 성장할 거야가 아니라 2년 뒤 정도를 봐야 돼요. 얘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년, 내후년에도 더 성장할 거야. 이 정도 되게 되면 여기가 지나가는 자리가 되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대다수의 원트는 여기서 잘 정리해준 이 수치를 보고서 올 여름을 노린단 말이에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죠. 네. 다 그런다고 하면 이제 좀 그거는 네. 저희도 실례고. 네. 네. 근데 이 구분,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 여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올 여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한 베팅을 하는 거죠. 현재 어쨌든 수급은 있을 테니까니 뭐 있을 거라고 보니까. 네, 근데 그 수급의 주체가 뭘까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인 거겠죠. 올 여름이 더 더울 가능성에 베팅한 사람들. 그러겠죠. 그게 나와줬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따지게 되면 원투 팩트로 나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올 여름이 더 더울 거야 해서 사둔 사람들 지금 웃고 있겠죠. 이게 주식이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뭐 결과론적으로는 당연히 좋은 결과 나온 거 맞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게 맞는 거냐라고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올 여름이 더 더울 거야 라고 해서 베팅을 한 거는 이 맞췄으니까 이렇게 간 거지 조금은 더 홀짝 느낌 아닌가요? 근데 좀 약간 뭐 이게 계절성 테마가 있는 주식이고 네. 그동안에도 그래 왔고 네. 그러면 좀 약간 가능성이 높은 홀짝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마저도 좀 홀짝이라고 하시면은 주식 투자를 이제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네. 이게 진짜로 이게 이렇게 안 가고요. 실제로 그렇게도 될 수 있는데 얘가 여름 전에 눌린 상태에서요. 분명히 여름 되면은 이러한 수급이 나와주면서 한 번씩 파동을 준다. 이거는 맞아요.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파동을 준다라는 거는 자주 그랬었기 때문에 이런 반복성의 베팅을 한다. 이거에는 꽤나 합리적인 접근은 맞습니다. 근데 그 파동이 여기서 나와줬으니까 망정이지 여기서 안 나와주고 만약에 얘가 눌렸다가 기다가 여기서 나왔으면요? 뭘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틀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스스로가 이게 홀짝이라서 나쁜 거야가 아니라 스스로가 홀짝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조금은 더 원투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면에 보여주고 난 이후에는요, 홀짝이 아니라 홀짝에서 홀로 떨어진 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이 영상만 보면은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 네. 홀로 떨어져서 할지 말지를 정한다 이런 거는 이제 수급이 거래량이 붙었을 때 그때 이제 만들어진 거래량을 기반으로 해서 포지션을 짜서 매매를 하는 그냥 수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올렸던 최근 몇 개월 동안 올렸던 영상 중에서 실전 매매 영상 보셔도 좋고요. 뭐 설명했던 거 좋고 과거 영상들을 좀 보셔야 오늘 어니님이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좀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는. 네. 어쨌든 이걸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도 듣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전 영상들 보시면은 다 도움되는 얘기들이고 매매 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일단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거의 대다수의 뭐랄까 제가 그냥 좀 주관적인 소신 발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분석을 공부하고 분석을 하는 이유 그리고 분석의 목적성 자체가 예측과 예상, 원트의 실현 이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다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은 게 왜냐면 주식이란 건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예를 들면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라고 논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네. 2차 전지라던가 뭐 네. 자율주행 차라던가 네. 또 뭐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쪽에 뭐 이런 거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 시점에서 충분히 유추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건 팩트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반면에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원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이제 주식 투자라는 거를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원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방금 되게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추가적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미래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 그걸 미리 준비하고 뭐 공부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투자 또는 성장의 베팅 또는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요런 영역 좋습니다.
인정하는 영역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찌 보면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트레이딩 영역은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예상하는 영역은 아니에요. 5G 실제로 상용화돼야 되는 겁니다. 미래 먹거리 실제로 그 중에 먼저 머리 들고 치고 나온 애들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 명의 후보자가 있는데 다 공부는 잘합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이 중에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냥 비유상 누가 대기업에 들어갈 거야. 넷 중에 먼저 들어갈 만한 사람을 딱 정하는 방식과 아니면은 모르겠어. 넷 중에 누가 될지. 근데 나는 된 사람한테 합격한 사람한테 투자할 거야. 이 방식과 스타일의 차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간혹 이 중간에 오히려 어정쩡한 어딘가에 있는 분석이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때 원투로 많이 빠집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가 좀 됐고요. 네. 이 얘기를 저희가 오늘 한 거는 원희님의 이 투자 철학에 있어서 앞으로 많이 할 얘기이기도 하고 이미 저희가 많이 여러 번 거론을 했던 거예요. 원트와 팩트. 원희님 혼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보시면 이게 그거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요. 현 상태를 분석하는 정확한 거는 팩트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내 희망사항을 계속 집어넣어서 기동매매를 하게 되는 본인을 보게 되지 않나요? 이제 그런 많죠. 취지에서도 이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오늘 실사례를 조금 들어가면서 파세코라는 종목 봤었고 하청기계 종목들 보고 재무 보고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한번 좀 지금 현재 트레이딩을 좀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거기 네이버 주식카페, 주식비더 공유카페에서 저희 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 카페 가입하셔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거기 카페에 보시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에 대한 공지도 있습니다. 거기 클럽에 함께 하시면 뭐가 좋냐, 어니스트님이 하는 방식대로 주식을 매매를 하고 따라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궁금한 것들, 알고 싶은 것들을 이제 어니님을 멘토 삼아서 묻고 답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이 합류를 하셔서 수익 활동 하시면서 실력 키워나가고 계시니까 혼자 하기 좀 힘들고 외롭다, 그리고 나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보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